반갑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잡초에 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잡초하면은 우리가 나훈아 가수의 그 잡초라는 노래도 있죠. 노래는 잘 못하니까 잡초를 생략하고 영어는 weed라고 씁니다. 그죠? 우리나라의 잡초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1번에서 10번까지 이렇게 나열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이제 크게 보면 1년생이냐 단년생이냐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1년생이 많습니다. 1년생이 거의 한 80%, 과거에는 최근에 와서는 한 60% 정도까지로 1년생이 좀 줄어들고, 단년생이 거의 이제 과거에는 20% 정도였던 것이 지금은 한 40%. 그러니까 1년생과 단년생이 6대 4의 비율로 변하고 있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과거에 보면 어느 잡초들이 많았느냐 보면 마디꽃, 셔틀골, 물달개비, 요거는 체크해 놓으세요. 알, 방동사니, 피, 동그라미 해 놓으세요. 가래, 밭두개풀, 사마귀풀, 올방에도 동그라미 해 놓으시고, 엽기, 이런 애들이 과거에는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가장 많은 게 이제 마디꽃이었죠. 지금은 최근에는 이제 가장 우점도가 높은 게 물달개비입니다. 그러니까 물달개비가 과거에는 한 11%였던 것이 우점도로 보면 지금은 한 18%, 20% 가까이 가장 많더라. 사실 이게 잡초 방제가 물달개비가 쉽지가 않아요. 나중에 나옵니다만 어떻게 생긴 놈이냐 한번 보고 갈게요. 요거는 피 종류고 요렇게 생긴 거예요. 달개비. 예. 요렇게 생겼죠. 잎이. 그 다음에 이거는 강피, 물피, 돌피, 계피, 피 종류를 크게 네 가지로 이제 구분을 하는데, 강피가 아주 스트롱합니다. 약간 적자색을 띠고 있죠. 열매가. 그 다음에 물달개비, 그 다음 사마귀 풀은 이렇게 보세요. 마디가 있잖아요. 마디가 있어서 마디로 이렇게 번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 마디가 물에 지금 자라고 있기 때문에 수성잡초라서 마디가 이렇게 연결되면 여기 뿌리가 없어요. 뿌리가 이렇게 내리죠. 그러면 또 여기도 뿌리 내리고 해서 다시 이렇게 성장하고 서고 해서 번식해 나가는 그러한 사마귀 풀입니다. 이 가막살이라는 애는 논에서는 크게 많이 발생하는 잡초는 아니지만, 일단 이런 형태를 띠고 있다. 꽃이 약간 노란색을 띠고 있죠. 그 다음에 자기풀, 요겁니다. 요거. 그 나무 중에 우리가 자기나무란 거 있어요. 자기나무는 이 초여름에 붉은색 꽃이 쫙 피고 있어요. 아주 예쁘죠, 그죠? 붉은색 꽃이 요렇게 공작새의 깃털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다음 자기나무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올챙이, 고랭이, 그 다음에 방동산이인데 여기 알처럼 생겼다 해서 알방동산이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 요거는 올방개, 그 다음 이거는 버풀. 버풀은 잎이 한번 보세요. 화살촉 비슷하게 생겼죠? 화살촉 끝. 그래서 여기 버풀이라는 애고, 그 다음에 요 개구리밥 잘 안 보이죠? 여기 떠다니는 개구리밥처럼 요렇게 둥둥 떠다니는 애입니다. 이런 애들이 주류를 이룬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대략적으로 봤으니까, 자, 그러면 물달개비가 최근에 가장 우점도가 높다. 여러분들 꼭 이것은 이런 잡초들이 많구나 있구나 하는 정도를 꼭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피는 아까 물피, 계피, 강피, 돌피에서 크게 4개 종류가 있다 했는데, 얘들의 뭐 영양가치로 따지보면 이렇게 아주 알맹이가 작아요. 차라리 이렇게 크죠. 근데 실제 이제 우리가
이 피를 옛날에는 죽을 끓여 먹었어요. 끓여 먹었는데 뭐 크게 에너지가 적기 때문에 사흘에 뭐 힘없는 사람 보고 사흘에 동안 피죽단 그릇 못 먹었나 하는 얘기가 여기서 나왔어요. 그만큼 힘이 별로 안 나온다 소리입니다. 그 에너지가 적다, 양이 적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이제 같은 화분과예요. 같은 벽과로서 얘가 상당히 그 벼 자라는 곳이면은 얘가 다 또 자란다는 거죠. 그래서 요 과거에는 벽과하고 같은 거기 때문에 이 잡초 방제가 불가했어요. 과거에는 처음 손으로 뽑았는데 최근에는 어때요? 피만 딱 잡는 잡초가 또 제초제가 나와 있어요. 제초제 허비사이드라고 하죠. HERBICID 허비사이드가 있어서 이것을 이제 활용을 하면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피를 지금부터 한 2분간 피하고 잡초를 한번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잡초 전문가들은 잡초를 가지고 여기 있죠. 이 잡초를 가지고 이 잡초 종자가 시드가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형태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잡초 종자, 그러니까 이 토양 속에 잡초가 얼마나 있는가를 이래 이제 봄 되면 뭐 4, 5월 또는 10월 이때 이제 잡초를 조사를 합니다. 이 잡초 조사 방법이 이제 육안으로 하는 육안법이 있죠. 육안으로 봐서 여기 몇 개, 버플이 몇 개, 까먹사리가 몇 개, 그러니까 요 면적 안에 쿼드렛 여러분 아시죠? 쿼드렛 50cm, 50cm 짜리를 툭 이렇게 논이 있으면 또는 밭이 있으면 툭 던집니다. 던지면 그러니까 뒤로 돌아서서 던져야 되겠죠. 많은데 뭐 하면은 안 되고 그냥 객관적으로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3반복 해야겠다. 여기 해서 여기는 가막살이 몇 개, 뭐 몇 개, 뭐 몇 개 이런 식으로 하겠죠. 무슨 얘기냐면 이 강피가 있다 하면 내가 쿼드렛 가로 세로 50cm 짜리를 여기 던졌어요. 던졌죠. 그럼 여기에 잡초 종류를 다 조사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강피 3개, 물피 3개, 알방동산이 1개, 개구리밥 1개 이런 식으로 다 적는 거죠. 자,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요거는 2개, 2개, 5개, 3개, 그 다음 3반복 여기 세 번째 3회가 6개, 3개, 2개, 1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평균을 내서 편차를 오차를 이제 편차라고 하죠. 편차를 이제 이렇게 구하는 거죠. 구하면 여기 이 논에는 강피가 평균 3개 0.5 제곱미터 그러니까 0.5m에 0.5 가로 0.5 세로 0.5니까 0.025 제곱미터가 되겠죠. 그러니까 4분의 1 제곱미터죠. 예. 그러니까 4분의 1 제곱미터라는 게 없으니까 1m 1 제곱미터 가로 세로 1m에 4분의 1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걸 1제곱미터로 환산을 하면 4를 곱하면 되겠죠. 그죠? 예. 그러면 여기 이제 3개가 있고 3개가 있고 뭐 2개가 있다 이렇게 하면
이제 1제곱미터를 하면 4를 곱해야 되니까 12개. 요거는 2개였다 하면은, 4를 곱하면은 8개. 이렇게 되겠죠. 그죠? per 제곱미터. 그러니까 1제곱미터의 이 논에는 강피가 예를 들어서 12폭이, 물피가 12폭이, 그 다음에 알방동산이가 8폭이 있다. 이렇게 이제 조사를 하는 거죠. 이것은 이제 우리가 유관으로 조사를 하는 거예요. 유관법. 그리고 이제 개체수, 요것은 몇 폭이가 있느냐지만 실제 이 면적을 이제 샘플링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낫수로 베는 거죠. 베어서 실제 그 무게를 뜨는 건물중을, 그러니까 70에서 80도씨에서 24시간 정도 되면 거의 이제 건조가 다 됩니다. 이때 무게를 따라서 여기는 가로 50cm, 세로 50cm, 그러니까 0.5m, 0.5m니까 0.025 제곱미터가 되겠죠. 0.25 제곱미터 되겠죠. 아까 잘못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1제곱미터로 거의 표시를 하니까 1제곱미터의 4분의 1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4를 곱하면, 예를 들어서, 강피가 10g이었다. 그 다음에 15g이었다. 그 다음에 알방동산이가 5g이었다 하면 4를 곱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10g이면 4 곱하면 40g per 제곱미터. 15g이면 4 곱하면 60g per 제곱미터. 그 다음 5g이면 4, 5, 20, 20g per 제곱미터.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표현하는 단위가 이 제곱미터로 우리가 표시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잡초학회라든지 이런 데서는 우리가 제곱미터로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해주면 되는데 벼의 수량 같은 거 얘기할 때는 거의 헥타르당 헥타르 100m 곱하기 100m죠. 그죠? 3000평 또는 만 제곱미터가 되겠죠. 여기에는 몇 킬로 또는 벼로 하면 몇 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잡초를 표시할 때는 이렇게만 해줘도 다 이해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실제 얼마만큼 신뢰성을 가지느냐는 반복수를, 그러니까 이 논 면적에 이만한 면적에 5번 하는 게 더 정확하고, 더 많이 하면 전부 다 하면 좋지만 이게 통계라는 것이, 스태티스틱이라는 것이 뭡니까? 경제죠. 그죠? 돈을 가장 적게 들이고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다. 자, 그러면 잡초에 관한 이야기는 어느 정도 됐고, 자, 그러면 여기에 여기 오타가 있다. 그죠? 바뚝 외풀입니다. 바뚝 외풀. 자, 여기에 이제 가장 최근에는 물달개비가 가장 많다. 그 다음 올반개, 버풀이 많더라. 그리고 피 정도가 가장 많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고, 1년생이 한 60%, 단년생이 40% 정도가 되더라. 근데 실제 이제 배를 재배할 때 재배 양식별로 잡초 발생량하고 배 수량 이제 감소율을 보면, 그러면 우리가 배를 재배하는데 잡초가 발생하면 수량이 얼마만큼 줄어드느냐 이 얘기예요. 그러면 손으로 이양하는 경우, 모를 이제 직접 손으로 심은 경우죠. 이 경우에는 잡초가 제곱미터당 740g 정도가 나오더라. 요걸 표준으로, 기본으로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요걸 100으로 했을 때 배 수량이 얼마냐, 한 1-20% 정도 감소하더라 하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기계 이양 재배를 해보니까 중간 모인 경우하고 어린 모인 경우입니다. 중간 모는 30일 정도 된 거고, 어린 모는 거의 한 10일경, 10일에서 2주 정도 된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손이양은 한 40일 정도, 40일 모고, 중간모는 30일, 어리면은 12일이니까 10일 정도 보고, 그러면 이 이제 모가 좀 클수록, 그러니까 모 기간이 길수록, 그죠? 이 잡초 발생량은 오히려 감소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지수로 보면 오히려, 여기 이제 손양이 가장 기본이니까 밑으로 갈수록 커진다. 그죠? 이것도 커진다.
그래서 반면에 잡초가 많이 발생하니까 벼 수량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잡초가 많이 발생하니까 줄어들죠. 줄어드니까 결국은 수량 감소율을 보니까 어때요? 큰 모를 손으로 이양하는 것이 벼 수량 감소가 적다. 그러니까 잡초 피해는 어린 모일수록 더 많다. 그리고 또 직파를 할 경우에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겠죠. 왜? 싹만 난 거 또는 건조한 건답 상태로 건조한 상태로 이렇게 파종을 하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무는 직파라고 하면서 물이 있는 데서 직파를 한 경우는 1643g이더라. 근데 마른은 이건 건답 직파라 하죠. 이건 2300이다. 이게 얼마나 차이 납니까? 거의 700 정도 차이 난다. 이 정도 손이양 재배한 것만큼 더 있더라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수로 보면 손이양 한 거에 요 직파 재배는 2배 이상, 그 다음에 무는 직파, 그리고 마르는 직파는 한 3배 이상의 잡초가 발생이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벼 수량이 마르는 직파, 건답 직파 하니까 뭐 한 7, 80% 거의 많게는 100% 수량이 없어요. 수량이 감소돼 버린다. 그죠? 그와 반면에 무는 직파는 그래도 한 뭐 50% 정도는 감소가 돼도 50% 정도는 있더라. 그래서 이 직파 재배를 하면은 제초제, 허비사이드, 제초제를 많이 사용을 해야 된다는 그게 답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직파를 했을 때는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게 뭡니까? 그게 우렁이, 왕우렁이라고 하죠. 왕우렁이를 투입한다든지 아니면 물리적 제초법, 로타리 날을 이렇게 따라가지고 쭉 잎배가 심겨져 있으면, 이렇게 심겨져 있으면 이 골 사이로 가면서 쫙 이렇게 잡초를 뽑아버리는 그런 방법이 되겠죠. 네, 이렇게 하는 물리적 제초도 아주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강피, 예, 그 다음 물피, 잘 보입니까? 예, 그 다음 돌피. 돌피는 이 좁쌀 알죠? 좁쌀, 조 여러분들. 조는 옛날에 이제 껍데기를 해서 이제 술을 담아먹는 제주도에서 아주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로 담근 술 해서 먹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는 하얀 쌀밥에 쌀밥 딱 하면은 여기 이제 하얀 쌀이 있죠. 근데 조를 딱 넣으면 이 노란색이에요. 노란색이 딱 되는 억수로 맛있게 보여요. 맛도 있고 실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조밥도 해먹곤 했었습니다. 요 좁쌀처럼 생긴 게 돌피의 그 씨앗 형태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물달개비 이런 애들은 소위 이제 물달개비, 사마귀풀, 까막사리 요런 애들은 주로 이제 뭐냐 하면 방동산이도 그렇고 버풀도 그렇고 개구리바 뭐 다 마찬가지는 요 밑에 있는 애들은 뭐냐 하면 거의가 이제 물이 잘 찌는, 그러니까 배수가 잘 안 되는 논에 이런 게 많아요. 거의가. 특히 물달개비 이런 애들은 좀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제초제를 써도 잘 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일을 해주시면, 친환경 재배가 어렵죠. 그러면 굳이 친환경 재배를 해야 되겠다 하면은 이 왕우렁이 투입해도 잘 안 죽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배수가 잘 되게 하는, 물 빠짐이 좋게 하는 거죠. 물 빠짐이 좋게 해서 이런 그 수생잡초들의 발생을 막아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면은 오히려 뭐 강피나 물피, 돌피 이런 피들이 있으면 지금은 간단히 이제 경렵처리제, 제초제 중에 경렵처리제가 있고 토양처리제가 있습니다. 경렵이란 말은 뭐냐 하면 이렇게 이제 잎이 나고 자랄 때 잎에다가 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광합성 작용을 지나치게 많이 한다든지 해서 이제 문제가 되게 말라 죽게 이제 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죠. 근데 토양 처리제가 있어요. 토양 처리제는
아예 토양에다 처리를 해버리기 때문에 이 오염이 된 물이 이제 오염돼서 지하로 내려가고 그다음 강 하천으로 가고 해서 심각한 오염 문제를 유발하죠, 그죠? 그래서 갱nhập 처리는 그나마 인정을 해주겠지만 이 토양 처리제는 제초제는 아주 심각한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잡초가 자라면 잡초 자라는데 그 스트레스라는 얘기를 보면 아니 얘가 주 우리가 작물인데 풀이 많고 뭐 자라가지고 하면 얘가 스트레스 받겠죠, 배가, 그죠?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큰 스트레스다, 그죠? 그래서 잡초 방제에는 종합적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 지난 시간에 IPM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Integrated Pest Management인데 종합적 병해충 관리론, 방제론 이런 말인데 이거는 이제 양분은 INM을 쓰죠, 그죠? 종합적 Integrated Nutrient Management고 이거는 이제 종합적 방제면 IWM 되겠죠? Integrated with Management 이렇게 불러야 되겠죠. 근데 잡초학자들은 이 IWM이라는 말을 쓰지만 일반인들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잘 안 씁니다. 안 쓰지만 우리는 학문을 하니까 우리 이렇게 쓰자는 거죠. Integrated with Management. 그러면 IPM이 뭐였습니까? 가장 economically viable.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아니 많은 논에 해충 2마리 있다고 농약 살포하면 큰일 나죠, 그죠? 그래서 어느 정도 발생했느냐 발생 빈도도 보고 조사를 해서 어느 때 약제를 살포하면 또 어떤 약제를 살포하면 좋겠다 하는 것을 이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잡초 방제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꼭 토양 처리제를 해야 되겠다 아니면 갱nhập 처리를 해야 되겠다 하면 어느 때 하는 것이 가장 환경을 보호하고 또 경제적으로 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을 찾아간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논가리 방법에 따른 잡초 발생량을 보면 논가리를 하고 로타리, 요거는 쟁기가리를 말합니다. 쟁기 요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요렇게 생겼나?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쟁기가. 그러면 이 쟁기가 지나가면 흙이 이렇게 밑에 흙이 위로 올라오고, 그죠?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로타리를 치면 이 큰 입자가, 토양 입자가 조그맣게 깨진다, 그죠? 예. 그렇게 해보니까 피 발생이 어느 정도냐 하면 시바르당 300평당 한 670개 정도 하더라. 요걸 이제 지수 100을 해서 평균으로 한다 이렇게 해보자. 그 다음에 뚝새풀도 보니까 한 150개 정도 뚝새풀은 발생하더라. 요걸 기준으로 해보자. 그러니까 피하고 뚝새풀만 지금 조사를 한 거죠. 그러면 로타리만 하는 경우는 이렇게 발생을 하더라. 그 지수로 보면 2.7배, 그 다음에 뚝새풀은 한 4.7배, 4.8배이죠? 480%니까. 그 다음에 이제 무경운을 해보니까 얼마나 발생하느냐. 대단하게 많이 발생하더라. 그래서 4. 거의 한 5배 정도. 뚝새풀은 한 11배 가까이 경운하고 로타리 한 것보다 많이 발생하더라. 그럼 결국은 무슨 얘기냐 하면 이 토양이 이래 있으면 밑에서 이렇게 확 뒤집어주면 밑에 흙이 위로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로타리 막 치버리면 잡초 발생이 적은데 그냥 위에만 로타리 빼 치면은 이 잡초가 그대로 또 난다는 얘기죠. 근데 아예 이제 경우는 안 하는 거 무경우는 하니까 여기는 잡초들이 그대로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근데 말입니다. 만약에 이걸 지속적으로 무경운 한다. 처음에 했는데 잡초를 농약을 갱nhập 처리제를 해서 싹 주겠다. 예를 들어서 하면은 이 잡초가 한번 발생하고 한 2년 발생하고 나면은 다 발생했죠. 종자가 밑에 있는 것들이 못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컨트롤 하기가 오히려 좋다.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피복작물을 심는 거죠. 피복작물.
대체적인 게 헤어리 배치죠. HAIRY 배치, VTCH. 헤어리 배치를 심으면 전체를 덮어버립니다. 잡초가 거의 발생을 못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자운형, 호밀 이런 것들 재배해서 잡초 발생을 또 못하게 하는 방법들도 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접근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See you next time.